이란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란이 단 한 곳이 아니라 두 개의 핵 보유국에 맞서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미국을 지원하는 두 추가 핵 보유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그들의 기지와 시설을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자신들의 장비까지 이 지역에 보내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이란이 비핵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부 지도자가 쥐처럼 구멍에 숨어버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도자가 폭탄이 떨어질 걸 알면서도 집에 남아 순교를 택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제 말은 그들은 이란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민족주의적 관점뿐만 아니라 종교적 관점에서도 심각하게 오판했다는 겁니다. 제 생각엔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보다 더 주도적으로 조건을 정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튜디오에 다시 모시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크리스토퍼 할라리 씨는 뛰어난 지정학 전문가이자 평론가입니다. 여러분은 그를 DD, 지오폴리틱스에서 아실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트위터 팔로워 45만 명 이상을 보유하고 유튜브에서도 활발히 활동합니다. 이란 분쟁의 진실을 이해하는데 최고의 목소리 중 하나입니다. 크리스토퍼, 다시 한번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 기쁩니다. 정말 그렇죠. 몇 주 전에 저희 방송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했었는데 시청자분들이 당신의 통찰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1대1로 앉아서 이란에서의 미국의 역사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매우 흥미로운 배경을 가지고 계시죠? 사실 당신은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분명히 이란 혈통을 가지고 계시죠? 여러 언어에 능통하시고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살아보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신을 다시 스튜디오로 모셔서 우리 시청자들에게 이런 지식을 전달하고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에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아주 열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많은 미국인들이 이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오해는 이란이 어딘가 후진적이고 봉건적인 사회이며 신정체제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적 환상과 비슷한 사회라는 인식입니다. 그리고 일종의 큰 수염을 기른 동굴 거주자들이 여성들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닌다는 식의 인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라를 마치 1500년 전처럼 운영한다는 인식도 있죠. 하지만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 1500년 전에도 항상 그랬던 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특정한 이야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중적인 환상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조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죠. 갈등에 대한 동의, 그리고 물론 대중에 대한 통제와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이란은 세계에서 가장 교육 수준이 높은 사회 중 하나입니다. 여성의 문해율이 99%에 달합니다. 정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소한 석사학위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미국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는 과학기술에 깊이 전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이 나라의 자체 우주 프로그램, 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로켓 관련 프로그램, 항공 및 우주 분야의 혁신, 특히 드론 분야에서의 혁신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란은 의학 발전의 최전선에 있으며 다양한 다른 기술적 성과, 특히 공학 분야에서 두드러진 업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곳은 시와 문학의 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 더 넓은 의미의 이란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안겨준 땅이기도 합니다. 이란은 루미, 하페즈, 페르도시, 카이암 등 많은 위인과 샤나메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란은 서구, 특히 한두 세기 전 많은 사람들이 최고 수준의 문화로 여겼던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루미의 책들과 카이암의 책들은 서구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들 중 하나입니다. 그 책들은 아이비리그, 옥스퍼드, 케임브리지에서 필독서입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교양인이 되려면 이란의 고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란 문명, 이란계 문명, 페르시아 문명은 6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은 역사적인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일부입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다양한 문명들이 오고 가며 서로 위에 쌓여왔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에 의한 페르시아의 헬레니즘화도 있었고 이후에는 몽골 제국도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스만 제국도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몽주의에서 알고 있는 많은 것들도 그리스 고전이 서양에서 이단서적으로 불태워질 때 그것을 보존한 아랍, 페르시아, 쿠르드 학자들 덕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그다드와 다른 유명한 학문 중심지에서 말하는 황금기는 천년 전 이 문명들의 결과였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선입견이 무너집니다. 사람들은 항상 이란을 여행합니다. 누구나 가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환대하는 민족입니다. 그것이 우리 문화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존중과 윤리에 대한 기준과 규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주입되는 것이 바로 타로프 같은 것들입니다. 손님을 항상 집의 왕과 왕비처럼 대접해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베풉니다. 이것은 사실 대부분의 서구 문화에서는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그리워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중해 문화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20, 30년간 유럽연합의 경제 위기로 이런 문화는 거의 사라졌지만 이란은 가혹한 제재 속에서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이 문화를 지키고 있으며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X에 올라온 사진에는 상점 간판에 우리는 모두 이 전쟁을 함께 겪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가져가세요. 전쟁 후에 돈을 주세요. 또는 돈이 없으면 그냥 가져가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신의 가호가 있기를. 모두 안전하게 지내세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란의 문화이고 이란 문명입니다. 우리는 원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이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모든 정신, 우리의 모든 세계관, 심지어 우주에 대한 우리의 시각까지도 사랑과 연민, 그리고 물론 타인을 위한 봉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대중매체에서 어떻게 다뤄지든 간에 말이죠. 내 딸 없이는 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아주 유명한 영화였는데요. 미국인 여성이 이란 남성과 결혼하는데 그 남자가 그녀에게 매우 잔인하게 굴고 혁명 이후에 딸을 빼앗아가려고 하죠. 이런 일들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이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건 할리우드의 고정관념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이 점을 알았으면 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란이 매우 풍요롭고 역동적인 땅이라는 걸 알았으면 합니다. 이란은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받아온 땅입니다. 실크로드의 중심지이기도 했죠.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이란은 세계에 많은 것을 주었고 인류 문명에도 많은 것을 기여했습니다. 네, 크리스토퍼,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나마 매우 중요한 부분을 언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제재에 대해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것은 물론 미국 정부의 중추가 되어 왔습니다. 물론 우리는 미국이 엄청난 양의 제재를 통과시키는 것을 보았고, 지난 10년, 20년 동안 조지 W. 부시 대통령부터 오바마 대통령까지 모든 미국 대통령이 점점 더 많은 제재를 가하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우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례 없는 규모의 제재를 부과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도 이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쿠바와 같은 나라를 보면 현재 미국 정부로부터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이란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제재가 이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 나라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초래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전쟁의 아주 큰 부분이라는 점을 시청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재의 역할과 그것이 이번 전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시청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엇보다도 제재는 경제전쟁의 한 형태입니다. 이는 중세시대의 포위전쟁과 비슷합니다. 제재는 민간인들에게 고통과 고난을 가해 결국에는 민간인들이 일어나 자신들의 정부를 전복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사위를 던지듯 새 정부가 들어서 미국이나 제재를 가하는 쪽에 유리한 정부가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재는 강압적인 경제적 수단입니다. 많은 경우에 제재는 민간인들을 배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제재는 어떻게 그런 일을 할까요? 예를 들어 이란의 경우를 보면 제재는 혁명 직후에 시작되었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강화되고 누적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이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여러 나라와 국가연합으로부터 수만 건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해해서 내부를 들여다보고 우리가 말하는 해체 작업을 해보면 제재가 예를 들어 항공산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란은 보잉의 구형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새로운 부품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란 항공기들은 계속해서 낡은 상태로 운항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최상의 재료가 아닌 것으로 만든 부품이거나 혹은 제대로 된 규격에 맞지 않는 부품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반드시 도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부품을 정식 라이선스하에 생산할 수 없거나 암시장에서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지 항공기 부품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란은 제재 때문에 전례 없는 수많은 국내 항공사고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재는 이란이 구할 수 있었던 부품과 노후된 보잉 항공기들을 위한 기술 지원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항공산업에 제재가 없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많은 항공사고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민간인들이 제대로 된 부품과 기술 지원, 그리고 항공기 부품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을 받지 못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제약 산업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란은 제약품, 다양한 종류의 약품, 그리고 다양한 의료기기에 대해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모두 소위 정권을 겨냥한다는 명목이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람들은 제대로 된 투석을 받지 못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다양한 질병을 치료할 적절한 약을 구하지 못해 사망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암과 다양한 예방 가능한 질병들도 해당됩니다. 이것이 문제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제재는 교육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도구와 플랫폼들이 제재로 인해 이란에서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란 학생들은 제재 때문에, 그리고 그 플랫폼들이 이란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겪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부터 해운, 의료산업, 우주와 기술, 전자와 통신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없는 분야가 없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소비재에도 제재가 가해졌습니다. 카펫, 견과류, 건과일의 수출까지도요. 이 모든 분야에 걸쳐서 제재가 가해졌고, 이것이 이란 경제에 엄청난 압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환율이 상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달러 대비 환율이 올랐습니다. 이러한 제재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엄청난 인플레이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때로는 세계 경제 상황 때문에, 때로는 자국의 내부 필요와 문제 때문에 제재가 없었다면 제공할 수 있었던 최고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란은 과거 렌티어 국가였기 때문에 예산의 많은 부분을 석유와 석유 제품에 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그 의존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핵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석유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큰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점을 종합해보면 제재가 이란 국민들을 빈곤하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란인들은 자부심이 강한 민족이며 저 역시 우리 DNA에 자랑스러움이 새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쉽게 정부를 탓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정부가 실수를 한 것도 사실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든 정부는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란인들, 특히 이란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빈곤과 경제적 어려움이 이란 정부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정부는 이란 국민들이 지지하는 원칙적인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탈식민화와 민족 해방 투쟁을 지지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지지하고 ANC를 지지하며 만델라를 아파르테이트 체제에 맞서 지지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란은 베네수엘라와 쿠바, 니카라과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심하게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란은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그동안 지지해온 많은 다른 나라들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그 충성심과 지지를 보여왔습니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다른 유럽연합 및 나토 국가들의 대리 세력과 싸워온 이 지역의 다른 단체들에게도 충성심과 지지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이란인들이 현재 상황을 바라볼 때 그들은 자신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것이 원칙을 지키는 데 따르는 대가임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일부 이란인들은 물론 종교적인 언어, 예를 들어 이맘 후세인, 카르발라 같은 표현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그들이 겪는 고통의 일부는 억압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이 억압자나 억압적인 국가, 제국에 맞서 싸우는 일부임을 이해합니다. 즉, 억압적인 제국에 맞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이란인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매우 강인하게 버텨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제재가 국민들을 빈곤하게 만드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이 전술적으로 실행된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를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목표는 이란 국민들을 대중봉기 직전까지 몰아넣는 것입니다. 2달 전 실제로 거리에서 폭동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바자르, 시장, 상인 계층에서 평화로운 시위가 촉구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것을 지지했습니다. 정부는 이것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경제 정책을 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이란 중앙은행은 알다시피 완고거법을 쓰자면 로스차일드가 통제하지 않습니다. 스위프트 시스템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서방 금융 시스템에서 중앙 집중적으로 통제되는 은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주권과 자율성, 독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는 더 큰 시스템에 의해 처벌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달러의 사용, 그리고 다양한 통화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이란이 그 시스템 밖에 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재 때문에 시장에서 판매한 석유에 대한 돈을 받을 수 없고 거래 대금이나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트럼프가 바이든이 이란에 수십억 달러를 줬다고 말할 때 그건 이란의 돈입니다. 그것은 제재 때문에 동결되어 있던 이란의 돈입니다. 이란은 단지 자기 돈을 원했을 뿐입니다. 이란은 제재 때문에 전 세계 곳곳에 동결된 계좌에 수십억, 아니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묶여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문제의 근원입니다. 이란은 베네수엘라가 페데베사에서 자금에 접근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제재가 표적화된 수단이었고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내부에서 정권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해왔다는 점을 이해하길 바랍니다. 비록 성공하지 못했지만 여러분은 매일 그런 시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중 시위와 빈곤을 정권 교체의 불씨로 삼아 정권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게 그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요. 아니에요, 크리스토퍼. 저는 이 인터뷰를 우리 플랫폼과 시청자들에게 소개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당신의 지식과 역사에 대한 통찰력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 정보가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이야기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몇 주 전에 미국에서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제 머리를 잘라준 분이 이란 출신이셨어요. 이 일은 약 3개월 전 최근 분쟁과 새로운 전쟁 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께 당신의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일상생활이 어떤지 더 알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뭔지 아세요?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란 사람들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회복력 있는입니다. 이란에서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항상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든 우리가 어떤 제재를 받든 상관없어요. 이란 사람들은 매우 강인하고 매우 행복해요. 사실 저는 미국에서 여러 해 동안 살아왔어요. 흥미로운 점은 이란에서는 삶의 소소한 것들을 즐기기 때문에 더 큰 행복을 느낀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있고 맛있는 식사를 하는 것,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어요. 반면에 미국에서는 모든 것이 풍족하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최신 휴대폰, 최신 선물, 최신 물건을 원하죠. 그런데도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사람들 중 하나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그저 원하고 소비하는 문화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게 정말 놀라운 관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을 여행하면서 인생의 단순한 것들을 볼 때 그게 정말 놀라운 통찰이라고 느꼈죠. 그런데 사실 그건 당신이 말한 회복 탄력성과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을 정확히 입증해 주는 거였어요. 저는 그 가게 주인 이야기 정말 좋아해요. 맞죠?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고 전쟁이 끝나면 갚으세요. 우리는 함께 버티며 서로 돕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이 질문에 이어 크리스토퍼, 우리는 지금 이 전쟁 24일째에 있습니다. 전쟁 진행 상황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제 생각에는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이 전쟁을 시작할 때 베네수엘라와 비슷한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그렇게 말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 그들은 들어가서 최고 지도자를 암살할 수 있다고 여긴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새로운 정부가 생겨날 거라고 생각했죠. 이건 정말 뭐라고 해야 할까요? 순진한 생각 방식입니다.
분명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란은 베네수엘라와 확실히 다른 나라입니다. 당신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현재 24일째입니다. 많은 헤드라인과 이야기가 있었는데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계신가요? 오늘에 대해 말하자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고 이제 어떻게 닫아야 할지 체면을 잃지 않고 상황을 벗어날 방법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들은 이미 국제 무대에서 체면을 잃었습니다. 모두가 벌거벗은 황제를 보았습니다. 이란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란이 단순히 한 나라가 아니라 두 개의 핵 보유국을 상대로 맞서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즉 미국을 지원하며 기지와 시설을 제공하고 장비까지 이 지역에 보내는 두 추가 핵 보유국까지 있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란이 비핵 국가, 즉 핵무기가 없는 나라로서도 매우 유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란은 재래식 군사력만으로도 우리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단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의 전투기가 격추되고 단 하나가 아니라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여러 대의 레이더 시스템이 파괴되는 등 수많은 자산을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이란이 최신 탄도 및 극초음속 능력을 사용해 디모나에 있는 이스라엘의 비밀 핵 프로그램을 타격할 수 있었고 이 지역 전역의 자산들이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핵 재앙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핵 프로그램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과 도시를 표적으로 삼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핵 재앙을 일으키는데 핵무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이란의 인내심, 정부와 기관들의 회복력, 그리고 제가 제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이른바 분산된 모자이크 방어에 대해 이해하길 바랍니다. 이란이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약점을 연구해왔고 마오와 체게바라를 이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경험, 알제리, 앙골라, 나미비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저항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군사교리를 만들었고 그들은 1대1로 싸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애초부터 미국을 재래식 전력으로 1대1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기술은 앞서지만 우리는 시간의 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끌어들이고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큰 경제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협상에 나서거나 빠르게 철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순간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가 협상 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란인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장을 조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 상황이 길어질수록, 이 상황이 오래 끌수록 경제가 크게 타격을 입고 그 여파가 오래 지속되어 우리는 다시 한번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선택해 이런 상황을 자초한 것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할 필요도 당장 위협도 없었습니다. 이란은 텔아비브나 워싱턴을 겨냥한 핵무기가 없었고 전쟁도 스스로 선택해 시작했으며 베네수엘라처럼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마두로처럼 100명, 200명을 죽이면 정부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는 독특한 나라입니다. 베네수엘라는 혁명의 시대에 탄생한 부산물인 나라입니다. 이란은 문명 국가입니다. 베네수엘라는 200년도 안 된 나라이고 나이로 따지면 미국보다도 젊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원주민, 아프로카리브의 사람들, 그리고 식민 종주국에서 온 사람들의 결합체죠. 맞죠? 이민자들은 당연하죠. 이란은 수천 년간 사람들이 살아온 문명 국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들은 훨씬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훨씬 더 강한 애국심을 가지고 있죠. 정부와 종교나 이런저런 문제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한 가지에는 동의합니다. 여기가 그들의 조국이라는 점이죠. 그들은 조국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조국은 서사시와 역사에 남아있고 세계 박물관에도 전시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 안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기 와서 폭격하거나 우리 지도자들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란 반정부 인사들도 외부에서 그들을 죽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정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도 혁명을 겪었고 역사적으로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조건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24일째라는 것, 그리고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길 바랍니다. 당신이 지적한 것처럼요. 미국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고 합의했으니 끝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멈추려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완전한 정권 교체를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폭격을 점점 더 늘리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인프라를 폭격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인프라를 폭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여러 방식으로 미국을 이 일에 끌어들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미국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 일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빠져나올 수 없는 소용돌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위험한 점입니다. 이런 긴장이 고조되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르게 되고 그때는 전면전이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두려운 점입니다. 두려운 점은 걸프 지역이나 동지 중해에서 공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장소가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수 담수화 시설이든 전력 시설이든 다양한 민간 인프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역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1년, 2년으로 끝날 일이 아닌 장기적이고 엄청난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카타르의 LNG는 오늘날 기준으로 200억 달러의 비용이 들며 수리 기간만 6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그것도 고작 들은 몇 대 때문에 생긴 비용일 뿐입니다. 무기고에 무엇이 더 있을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란이 스스로를 드러내고 능력을 보여줬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런 종류의 충격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최고 지도자들을 잃었지만 여전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미국이 이란의 조건에 동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더 이상 중동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익도 없었고 돈만 썼습니다. 우리가 얻은 건 없고 탈레반만 아프가니스탄에서 다시 집권했습니다. 이라크는 저항 세력이 집권 중이고 이란은 더 대담해졌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파괴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미국 내 상황을 해결합시다. 미국에는 이민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약물 중독이 만연해 있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빚도 있습니다. 가족도 있습니다. 위기가 도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집중합시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제 생각, 제 계산으로는 이란이 모든 지표에서 가장 앞서 있습니다. 이란이 가장 위에 있습니다. 네, 크리스토퍼. 미국이 중동에서 철수하고 국내 문제에 확실히 집중해야 한다는 당신의 메시지에 동의합니다. 미국 내에서도 그런 생각이 많이 퍼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그렇게 되길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도널드 트럼프가 선거운동에서 내세웠던 것이죠. 이게 그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2012년, 2013년 영상도 보셨을 겁니다. 그는 당시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전쟁을 시작하면 즉시 탄핵되어야 한다고 했죠.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가 선거운동에서 내세운 대표적인 공약이었고 그의 재선 캠페인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렇게 빠른 변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정확히 지적한 것처럼 분명히 이스라엘이 맞습니다. 그들은 미국을 이 분쟁에 완전히 끌어들였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는 30년 넘게 이 문제를 이야기해왔고 사람들이 꼭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오랜 기간 이란과의 긴장 고조와 정권 교체를 원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또 다른 점은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많은 오해와 소통의 부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특정 장소를 공격하기 전에 미국의 승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지 마라고 지시해야 했고 오늘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X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몇 시간 전에 이렇게 말했다는 건가요? 나는 전쟁부에 이란의 발전소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모든 군사 공격을 5일 동안 연기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토퍼, 당신이 정확히 짚은 것처럼 전통적인 전쟁에서는 이란이 미국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죠. 맞죠? 분명히 화력이나 해군 함정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지만 드론 전쟁으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이 변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수십억 달러짜리 레이더 시스템, 사드 레이더 시스템 등 각각이 10억 달러가 넘는 모든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파괴되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가서 실제로 사드 레이더 시스템을 한국에서 철수시켜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시스템을 중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탄도미사일과 드론에 의해 파괴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스콧 리터라는 전 유엔 무기사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라크 전쟁에 깊이 관여했었습니다. 스콧 리터 씨가 말하길 사이러스, 여기 상황은 이란이 먼저 약하고 오래된 미사일들을 많이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기본적으로 그 오래되고 약한 미사일들의 요격 미사일을 많이 낭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훨씬 더 많은 화력이 나오고 있고 훨씬 더 발전된 기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영상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이란인들 중에는 세계에서 가장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 과학자들은 실제로 이 분야의 순수 연구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들은 마쿠에서 첨단 전쟁 기술을 개발하는 매우 똑똑한 사람들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급하신 대로 그들은 미국 전투기를 여러 대 격추시켰는데 이는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다음 질문은 잠재적 휴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을 본 적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도널드 트럼프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아침 영상에서 그는 호르무즈 해협은 나와 아야톨라가 통제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둘이 호르무즈 해협을 함께 통제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제 생각에 도널드 트럼프는 이제 출구 전략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곳은 세계 경제에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누가 통제하고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지금 백악관에서 들려오는 혼선을 걷어내고 설명해 주세요. 호르무즈 해협은 아주 작은 영토입니다. 기본적으로 물길 같은 수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해협은 기본적으로 페르시아만을 좁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더 넓은 바다로 나가는 출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좁은 땅이 올라와서 기본적으로 이란의 배타적 권리에 속하는 지역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이 지역에 대해 그렇게 많은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란은 그 지역을 둘러싼 국경이 거의 1200km 아니면 그보다 더 긴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그곳에 기르나 대함미사일 등 다양한 무기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란이 한 일은 무엇일까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전 세계 경제의 병목 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생각은 우리가 이 지점을 틀어막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지점을 통제해 봉쇄할 수만 있다면 미국이 결국 와서 끝내달라고 애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 세계 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교통이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닙니다. 이란은 우호적인 선박의 통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어쩌면 인도 선박일 수도 있고 누가 알겠습니까만 그런 선박들은 통행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달러로도 페트로달러 체계로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중국 위안화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점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이렇게 페트로달러를 공격함으로써 혼자 힘으로 다극화 세계를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달러로 받고 싶다고 했겠지만 이제는 위안화로 받겠다고 합니다. 이는 이란과 중국의 힘, 그리고 그들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더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대1로 상하이 협력기구 SCO 등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란과 중국을 잇는 중국의 철도와 해상 경로, 항구의 통합도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합 운송 시설 등 다양한 것들이 있고 통합도 강화되고 있고 미국도 바로 그 점을 두려워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란이 러시아, 중국과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이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란이 러시아, 중국,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와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이 작은 지점은 이제 이란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모든 주요 해군 전력을 해당 구역 밖으로 철수시켰습니다. 이제 미국 해군은 거의 800km나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드론, 미사일, 수중 드론, 해상 드론 등 다양한 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없는 게 없습니다. 이란은 다양한 능력이 있지만 트럼프는 우리가 그들의 해군을 파괴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란은 자국 해군으로 미국 해군을 이길 계획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이란은 살라미스 해전 모델처럼 작전합니다. 더 작은 선박들, 그리고 아주 소수의 정예 선박, 3명, 4명이 타는 아주 작은 선박들입니다. 유조선에 접근해 폭발물을 설치하고 구멍을 냅니다. 그 배는 불타거나 침몰하고 당신은 구축함이나 순양함 같은 대형 함정 없이도 그 일을 해냈습니다. 엔진 2개 달린 작은 보트로 해낸 거죠. 맞죠? 낚시하러 갈 때 쓰는 그런 작은 배로요.
이게 바로 이란의 능력입니다. 이란은 지대지 미사일이나 지대함 미사일을 장착한 트럭들을 가지고 있죠. 맞죠? 그래서 그들은 들어오는 선박들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트럼프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트럼프가 해병대를 투입하겠다고 위협했고 해병대가 지금 오고 있는 중이죠. 맞죠? 해병 원정대가 오고 있습니다. 공수부대도 오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82 공수사단 이 배치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이 영토를 어떻게 어디를 점령할 것인가요? 호르무즈 해협이나 카르그 섬 혹은 둘 다 점령할까요? 카르그 섬에 관해서는 어젯밤에 스컬리터를 방송에 모셨습니다. 그는 지금 저와 함께 모스크바에 있습니다. 어젯밤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스콧과 저는 모두 군대에서 장교로 복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해병대 소령이었습니다. 저는 미 육군 장교였고 공수부대원이었습니다. 작전을 볼 때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공중으로 투입하다 보면 비행기와 헬리콥터 몇 대는 잃게 되겠지만 어쨌든 병력을 카르그 섬에 투입했다고 해봅시다. 우선 배로 병력을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박들은 해협을 통과하는 내내 공격을 받을 것이고 올라가는 동안에도 계속 공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배들이 무사히 갈 방법이 없습니다. 쿠웨이트, 사우디 등 다른 경로로 병력을 이동하거나 공중 투입해도 그 병력들 보급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트럼프 행정부도 아주 큰 전쟁에 들어가지 않는 한, 즉 수십만 명이 필요한 대규모 작전을 하지 않는 한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 말은 저희가 어젯밤에 막 추정해봤습니다. 스콧과 제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스콧의 추정에 따르면 이런 작전을 수행하려면 최소 75만에서 90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와, 하지만 지금 미국 육군은 그 정도 병력도 없습니다. 미국 육군, 해군, 해병대, 그리고 공군의 역량을 모두 합쳐도 지금은 이런 숫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투 준비도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징병하시겠어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위해 목숨을 바칠까요? 호르무즈 해협의 중요성을 알면 이란이 이를 비장의 카드로 써왔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이에 대해 경고해 왔습니다. 이것은 알려지지 않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란은 수년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해 왔습니다. 이란은 만약 이런 규모의 사태가 확대된다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저건 허세야,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의 허세를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유럽인들도 모두 우리가 이 전쟁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이 전쟁에 대해 상의받은 적도 없는데 왜 우리가 여기에 끼어들어야 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이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되찾거나 카르그 섬을 점령하기 위한 군사 행동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이죠. 또한 이란 석유 수출 통로 차단에 대해서도요. 기본적으로 이 파이프라인들은 대형 유조선으로 연결되어 석유를 수출하게 됩니다. 이 조치는 큰 저항과 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할 것입니다. 저는 발표된 수치가 정확하지 않으며 실제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봅니다.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리고 실제로 내기를 해도 좋을 만큼 미국이 해협이나 카르그 섬을 점령하려고 접근한다면 이란은 엄청난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그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저는 당신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쇼에는 여러 명의 게스트가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전 CIA 분석가 레리 존슨이었는데 그는 기본적으로 지상 군사 작전을 하려면 병력 비율이 최소 3대 1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란군이 거의 100만 명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전체 병력은 40만에서 50만 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맞죠? 우리는 그런 작전을 수행할 숫자에 한참 못 미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우리 방송에서 스캇 웨러가 지적했던 또 다른 점은 이라크 전쟁에서 군사기지, 즉 기지를 건설할 수 있었던 점의 차이점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5,000명 병력 이동만 해도 엄청난 물류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병력을 이동시키기 위한 장비, 차량, 그에 필요한 연료, 음식, 물까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문제는 이게 또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이라크 전쟁이 시작된 지 23년이 지났고 이제 드론이 어디에나 있어 완전히 다른 전투가 펼쳐집니다. 해병대원 5,000명이 이란 한가운데에 진지를 구축해서 군사 정복을 하겠다는 건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파병될 우리 군인들이 이 상황을 매우 두려워할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런 상황은 그들에게 사실상 사형 선고와 같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들은 정말 엄청난 위험에 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제 분석이기도 한데 우리는 미국과 도널드 트럼프가 정말로 자신들이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가 우리는 그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들이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들이 인근 걸프 국가에 있는 우리의 기지를 공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란이 실제로 한 일입니다. 하지만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이 이전에도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미국은 이것이 허세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엄청난 오산입니다. 우리는 미국과 이스라엘 간 내부 갈등을 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다시 베냐민 네타냐후를 질책하며 안 된다, 그런 건 허용되지 않는다, 지금 하는 일을 멈춰라고 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학살이 벌어질 때 도널드 트럼프가 그를 막으려 했습니다. 우리는 그 관계에서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그렇죠. 크리스토퍼, 이제 우리 주제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이 인터뷰가 최고였어요. 당신의 지식이 놀랍네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미국이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미국이 이 노력을 얼마나 더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궁극적으로 이 갈등은 어떻게 해결될까요? 미국이 이란에 양보를 하게 될까요?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슬람 공화국은 회복력을 보였고 이 체제는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대안이나 반대 세력도 없으며 레자 팔라비는 끝났습니다. 마리암 라자비와 무자헤딘 헬크도 끝났습니다. 쿠르드족, 발루치족, 아랍인, 아제리족, 다른 소수민족들로부터도 실제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란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란이 스스로를 입증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정부의 힘이 스스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이 예전보다 더 강해졌다고 믿습니다. 지금은 정부의 희생을 이해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정부 지도자가 쥐처럼 구멍에 숨어버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지도자가 폭탄이 떨어질 걸 알면서 집에 남아 순교를 선택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제 말은 그들은 이란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민족주의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관점에서도 크게 오산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최고 지도자를 이맘 후세인과 똑같이 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를 두 개의 억압적인 국가, 두 제국에 맞서 일어선 사람으로 봅니다. 그는 자신의 나라와 가족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모두 함께 있었고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것이 앞으로 오랜 세월 동안 매우 강력한 영감의 원천이 될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살아남는다면 수세기나 수천 년이 지나도 이것은 시아파 삶의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는 매우 뛰어난 성직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시아파 이슬람에서 신도들이 따르는 종교 권위자인 마르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남을 것입니다. 제 생각의 반대로 미국은 이란의 요구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란은 침략이라는 최고의 범죄와 모든 피해와 파괴에 대한 보상, 그리고 부상당했거나 가족을 잃은 가족들에게 보상을 원합니다. 맞죠? 미국이 보상을 해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신 제재 완화 조치를 취하고 이란의 자금을 보상 형태로 돌려줄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예를 들어 알겠어요. 우리가 100억이나 200억 달러 정도 동결 해제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그건 미국 내에서 굉장히 인기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에 돈을 풀어줬다고 계속 말해왔거든요. 특히 오바마는 JCPOA와 관련해서 그랬죠. 바이든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오바마 때 바이든이 부통령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그 돌을 한데 묶어서 비난합니다. 그들이 무슬림 성직자들과 아야톨라, 그리고 정권에 돈을 줘서 테러를 지원했다고 하죠. 사실 전혀 사실이 아니지만요. 하지만 그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인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란은 또한 미국이 그 지역에서 군대를 철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도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론 폴, 스콧 호튼과 이야기했고 그들도 동의합니다. 이는 자유지상주의자, 좌파, 우파 비간섭주의자 입장입니다.
저는 이게 정치적 스펙트럼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철수하자고 생각한다고 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거죠? 왜 우리 젊은이들이 거기가 있어야 합니까? 이건 불필요한 일입니다. 그들이 알아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게 두자고요. 그들이 원하는 정부를 가지게 하자고요.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 한 무슨 상관입니까? 사실 중국식 모델을 따르죠. 비즈니스죠. 좋아요. 우리가 갑니다. 우리는 그냥 비즈니스 하러 온 겁니다. 당신들 방식이 있으면 알겠어요.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앉아서 먹고 할 일 하고 그리고 떠납니다. 그게 다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더 매력적으로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린지 그레이엄이나 신보수주의자들, 그리고 딥스테이트의 괴물들, 이런 매파파들. 그렇죠. 전쟁을 지지하는 매파들이 그런 걸 받아들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두 가지 주요 요구는 보상과 미국이 이 지역에서 철수하는 것,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이 두 번의 외교 과정과 한 번의 합의를 파기하며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매우 민감한 상황입니다. 확실히 제 생각에는 이 상황에서 이란이 더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봅니다.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보다 협상 조건을 더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나라 모두 그 정부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들도 점차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론에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정부는 계속 존재할 것이고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 지역에 남아서 긴장의 원인이 되고 1년, 2년, 5년 후에 또다시 폭력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미국이 떠나서 걸프 국가들과 이란 같은 지역 국가들 사이에 지역적 긴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서로의 상황에 반드시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고 봐야겠죠. 미국이 떠나면 지도가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젯밤 제가 출연했던 조지 갤러웨이 쇼에서 사이드 모하메드 무란디 교수가 언급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지도에 큰 변화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레인은 시아파가 다수이고 수니파가 소수이기 때문에 왕정이 전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쿠웨이트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 사우디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일이 많습니다. 주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생각해보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제 순교한 그는 핵무기 개발에 반대하는 파투아를 내렸었습니다. 그의 아들 아야톨라 모시타 바하메네이는 반드시 그 파투아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핵무기 개발을 위해 그 파투아를 폐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점은 이번 전쟁 전체가 오랫동안 우리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처럼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목소리들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급자족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권과 안보, 독립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는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또 다른 전쟁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지금 시점에서 이 정도 규모의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핵무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위협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협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란은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란은 이전에 잘 알려지지 않은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많은 미지의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럼스펠드에 알려지지 않은 미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도 확신할 수 없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란은 협상에서뿐만 아니라 지역 내 영향력 측면에서도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자국의 안보와 주권, 독립을 지키기 위해 그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 크리스토퍼, 오늘 이렇게 역사와 실제 상황, 문화에 대한 놀라운 지식을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디에서 선생님의 활동을 팔로우할 수 있을까요? 모두에게 정확히 어디에서 선생님을 팔로우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모두를 위해 아래 영상 설명란에 모든 링크를 남겨둘 테니 크리스토퍼의 훌륭한 활동을 팔로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X, 인스타그램, 틱톡에서 크리스 할라리로, 유튜브에서는 크리스토퍼 할라리 오피셜로 팔로우해주세요. 모두와 소통하길 기대합니다. 저는 라이브 스트리밍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학술 강의 같은 걸 합니다. 함께 기사도 읽고 내용을 분석합니다. 언제든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 꼭 오세요. 좋아요, 댓글, 구독,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사이러스 얀센의 훌륭한 활동과 많은 동료, 친구들의 멋진 활동도 계속 지켜봐 주세요. 우리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이 실패하고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여러분께 진실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라운 지식과 활동 그리고 그동안의 큰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과 가족 모두에게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링크도 꼭 확인해 주세요. 크리스토퍼 활동을 꼭 팔로우해 주세요. 저는 사이러스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